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를 이번 학기에 수업하게 된 박진숙 교수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마음고생이 많으시죠? 참 뵙고 싶었고 여러분들도 또한 이렇게 신입생들은 굉장히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을 텐데 학교 교정도 밟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과제로 대신하게 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유튜브로 저희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유튜브를 해보지 않았어요. 간신히 어제 오늘 이렇게 연습을 해봤고요.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혼자 이렇게 강의를 하려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목이 많은 관계로 그냥 빨리 진행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호서대학교에서 심리학과 주임 교수로 한 12년째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요. 어, 공주에서 심리상담센터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현재 공주 법원의 가사 상담원으로도 이렇게 일하고 있고요. 공주시 아동청소년 슈퍼바이저로 공주시루에서 또한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상담 제공 기관으로도 저희가 지정되어 있고요. 보건복지부 지정 장애아동 상담 지정 기관이면서 아동 청소년 상담 전문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상담 지정 전문 기관이기도 하고요. 감정노동 전문 치료사이면서 YWCA 강사이고 기업 전문 강사 등등 활발하게 여러분처럼 몇십 년 전에 공부를 한 덕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으로 하고 있는 강의 과목들은 상담 심리학, 뭐 인지 심리학, 이상 심리학 등등 심리학 전체 과목을 다 강의하고 있습니다. 음, 혹시 뭐 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홈페이지 네이버에 박진숙 심리상담센터 치면은 홈페이지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어, 보유 자격증으로는 상담 전문가라든가 미술놀이, 가족치료사, 언어치료사, 학교폭력지도사, 중독치료사, 언어치료사, 정신분석치료사, 도형심리 상담 전문가, 애니어그램 전문 강사 등 한 50여 개는 약간 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자격증을 여러분 굳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석사 때부터 석사, 박사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격증 공부를 했는데 음, 있는 만큼 활용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고요. 제가 이걸 다 뭐 하냐겠지만은 모든 제 수업 시간에 강의에 이 자격증을 통해서 공부했던 것들이 녹아서 강의로 나가기도 하고 상담 중에 치료 과정에서 다 쓰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다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어쨌든 이 상담 쪽으로 전문공을 하시기 위해서 석사 과정을 오신 거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또한 내가 나한테 맞는 어떤 자격증들이 있으면 같이 준비하면서 이렇게 공부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대면 수업 때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소개하려고 한 거예요. 컴퓨터 속에 제 사진이 있길래 제 연구실입니다. 제 공주에 있는 교대에서 한 2분 거리입니다. 차로 1분, 2분 거리. 나중에 한번 여러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개인 상담 방입니다. 제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라고 할까요? 서재이기도 하고 내담자들을 치유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입구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심리학과 여러분 심리학과이죠. 심리학과는 이제 석사 중에서 전공 필수 뭐 선택 있지만 이런 거는 다음에 만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이 학부에서 공부를 배우고 오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또한 석사에서 처음으로 심리학을 접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심리 치료는 처음 배우는 초보자들한테는 사실 느낌은 막막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심리 공부를 하려면 집 한 채를 팔아야 된다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하면 다른 전공은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많이 하고 많은 스펙을 갖게 되면은 모든 전공자들은 다 똑같다고 봅니다. 유난히 심리학에 집을 팔아야 된다는 등등의 말을 하는 것들은 어쩌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가꾸고 자기를 치료해 가는 과정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심리 상담을 자기들이 본인이 받고 치료하는 과정들에 돈이 좀 더 들어간다는 이런 사실들 때문에 그렇게 비약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지? 회기는 전체 회기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지? 또 언제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끝나야 되고 언제 끝나야 되는가?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왜 내담자는 왜 변하지 않고 치료 과정에 함께하지 않는가? 난 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라는 등 많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어,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어, 교재 1장입니다. 여러분, 교재는 사셨는지 모르겠네요. 강의 계획서를 올렸는데 교재는 사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상담에 대한 의미와 필요성, 목표, 상담 기관, 방법, 나라의 상담 기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 교재에 그 한쪽에 써 있는 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에 사람을 만나 오래 좋아하는 것이 죽고 사는 일처럼 가벼울 수 있으랴. 큰 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물길을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친하고 싶다. 내 혼이 잠잘 때 그대가 나를 지켜보아 주고 그대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싱싱한 강물이 보이는 시원하고 고운 사람과 친하고 싶다. 그런 분이 친하고 싶은 분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자로 사람인자 있죠. 이 사람인자는 음, 두 사람이 기대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 있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기대어 있는 거.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상담자는 누구일까요? 최고의 상담자는 기독교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또한 뭐 이렇게 불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불교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한 이렇게 부처님이라고도 합니다. 신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신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의 최고의 상담자는 우리가 될 수는 없지만은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상담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상담자는요 타고나지 않습니다. 타고나기보다는 전문적인 훈련 과정을 거친 자가 좋은 상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 석사 과정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전문적인 훈련 과정을 한 학기를 통해서 거치길 바랍니다. 상담이란 뭐냐? 다른 사람과 상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상담이라는 것이 고민거리에 대한 일상적인 대화도 상담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약국에 가서 약을 사기 위해서 여쭤보는 것도 상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상담이란 용어의 진정한 의미 파악, 상담 진행 과정 확인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란 뭐냐? 여러분 그냥 막연히 그냥 상담이지 뭐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이 공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상담이 뭐야? 그러면은 알긴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한가 똑똑하지 않은가 이분이 배운 사람인가 안 배운 사람인가 차이는 뭐냐면요. 개념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이 떠다닌 지식은 많이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 속에 여러분 느끼고 배우고 보고 듣고 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석사 과정을 돌았으니까 모든 것들의 개념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이란 뭐냐? 전문적 훈련을 받은 상담자와 심리적 어려움 때문에 타고난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는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해 갈 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도 상담할 수 있어.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치료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온전한 상담자냐? 전문적 훈련을 받은 자. 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말도 해요. 여러분이 오늘 1시간 수업을 듣고 누군가를 상담했다. 그럼 그 사람이 치료가 안 되는 거 됩니다. 그러나 일부 극소수만큼은 카타르시스 정화 작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론이 없으면 곧 맵 지도가 없는 것입니다. 이론이 없으면 여러분 그 프로테지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론을 가지고 이론이 지도가 되고 나침판이 돼서 그 사람을 이렇게 리드할 것이고, 그리고 나의 경험과 또한 그동안 많은 임상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통합 예술이에요. 상담이라는 것은 여러분 통합 예술입니다. 저는 그래서 상담이 상담만 공부해서 된다고 보진 않아요. 상담과 철학과 어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종교학 이것이 같이 통합될 때 온전한 상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또 상담은 과연 해결인가? 아니에요. 상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담자들한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철학이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학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교재만 가지고 교재 몇 권, 두 권, 세 권 떼고서 나 석사했다. 정말 그러지 마세요. 집에서 수없이 많은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철학을 몸에 담으셔야 돼요. 몸에 녹아 있어야 됩니다. 팝서적 보지 마세요. 이제는 전문 서적 보세요. 그래서 철학이 방향을 제시하고요. 상담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럼 해답은 누가 주느냐? 해답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이 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신학, 불교학, 종교학 이것이 어쩌면 해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상담의 의미와 필요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의 의미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와 좀 전에 말했듯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 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도와서 행복한 삶으로 돕는 과정입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상담의 끝일까? 차차 나누겠지만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그럼 누구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심리적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면 되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통을 겪는 거죠. 사람들이 심리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럼 왜 상담을 받지 않느냐? 첫 번째는 신체화 원인이 인지불능입니다. 사람이요, SR 반응이라고 하죠. 자극을 받으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자극을 받으면 반응합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이 자극을 받으면 반응할 때요. 한 가지는요. 신체화로 옵니다. 알 수 없는 병명 없는 고통스러운 신체적 고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암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알 수 없는 신경통이기도 하고 해서 병원에 가면 신경성입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이게 신체화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심리적인 것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병원에 가면요 정말 알 수 없는 병들 많이 갖고 옵니다. 심리적인 것을 신체 어디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거죠. 이미 증상으로 나온 거죠. 또 하나는요 행동화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신체로 가서 어떤 몸이 아픈가 하면 행동으로 가는 거죠. 행동하는 것도 많이 있죠. 집을 나간다든가 싸움을 한다든가 어떤 행동으로 가는 거죠. 세 번째는 언어화 작업이죠. 여러분 말하는 것은 상담하는 것은 언어화 작업입니다. 언어화해서 무의식에는 것을 의식화시켜서 또한 내가 해석하지 못한 기호해독이 되지 않는 것을 이 상담을 통해서 기호해독되면은 해결되는 작업들입니다. 그들이 또한 상담을 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
공동체 의식이 강한 문화적 영향, 즉 대가족이 핵가족화되면서 옛날에는요 대가족이 살면서 동생 일을 언니가 다 들어주고요, 오빠가 들어주고 삼촌이 들어주고 이러면서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되지 않죠. 심리적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점집을 찾아간다든가 어떤 종교에 의지한다든가 종교만 의지한다든가 그쵸? 어떤 다른 것들로 해결하려고 하죠. 또 하나는 타인을 의식하는 문화. 남자가 내가 체면에 상담을 받으러 가? 누가 보면 어떡하지? 이런 체면들 때문에 내가 누군데 이런 것들 때문에 받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국식 상담 문화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상담의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의 일반적인 목표는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들이 호소했던 그 호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환경에 대한 적응입니다. 그래서 상담 후에도요, 조력하는 과정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그럼 상담은 언제까지예요? 어디까지가 해결입니까? 저는 나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지금 견딜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너무 고통스러워. 일상생활에 어, 너무나 많은 그 방해를 받아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오는데 상담 받는데 어느 정도의 갈등은 남아 있어요. 어느 정도의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정도 문제 갖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거죠. 이 정도 문제를 안고 내가 어떤 일상생활 하는 데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일상 삶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으면 상담의 이제는 끝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그들의 감사와 존경과 이런 게 없어요. 부모님들에 대한 이런 아주 어, 그 불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상담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요, 그들의 입에서요 감사가 나오고요, 존경이 올라옵니다. 하산할 때가 된 거죠. 세 번째, 내담자의 발달 및 효율성 향상입니다. 난 재수 없어 등 부정적 인식을 강점 활용으로 돕는 거죠. 효율성 있게. 그래서 부정 감정을 가진 자들을 긍정 감정으로 변화시켜 준다든가 아니면은 어,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강점이 다 있습니다. 이 강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지시키고 도와주고 해석 시스템을 바꿔주는 거죠. 결국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상담은 뭐냐? 해석 시스템을 바꾸는 거다. 네 번째, 문제 발생을 미리 예방하는 거죠. 상담의 목표 설정은 뭐냐? 내담자와 합의합니다. 여러분 처음 상담 받으러 오면은 저는 초기 면접지에 상담의 목표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써놓기도 하지만은 첫 인테이크 시에 내담자와 합의합니다.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것으로 저는 뭐 건물주가 되고 싶어. 청소년들 같은 경우 건물주가 되고 싶어. 이런 것은 여러분 상담의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내담자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구체적이며 현실 가능한 것, 이룰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을 상담의 목표로 설정을 하도록 합니다. 상담 기관도 있습니다. 상담 기관은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은 대학교마다 거의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거의 다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 관련 상담센터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사설 민간 상담센터, 저도 박진숙 심리 상담센터 이렇게 있듯이 사설 민간 상담센터가 지역마다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많이 늘더라고요. 또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남으시려면 실력 있으셔야 돼요. 임상 경험 많으셔야 돼요.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는 게 힘이더라고요. 다섯 번째, 복지기관 상담센터 많이 있습니다. 각 복지기관마다 상담센터 있고요.
노인복지센터라든가 뭐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기독교 봉사회관이라든가 많은 복지기관들의 상담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업빈 진로 상담센터, 직업 뭐 YWCA라든가 뭐 시청 안에라든가 군청 안에 굉장히 많은 상담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상담센터. 우리나라도요 200명 이상의 직원이 있을 때는요 기업에도 상담센터를 두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많이 해요. 기업들이 상담센터를 두었을 때 내부에서 가는 것이 꺼리기도 하고, 또한 그들의 또한 어떤 윤리적인 비밀 유지에 대한 윤리적인 부분, 그들이 노출하기 싫어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밖에 있는 외부 상담센터와 MOU를 맺죠. 그래서 그들의 그 복지 차원에서 회사들이 어떤 상담의 일이 내담자, 그러니까 직원들 간에 상담할 일이 있을 때는 외부 기관에 이렇게 의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담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MOU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담을 또 한국 상담으로서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서 오늘날 상담이 굉장히 많이 일반화되었습니다. 1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2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PPT로 했지만 책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상담의 가장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